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 뻔한 썰.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은 5주에 한 번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나는 산부인과 가서 그 입체 초음파도 하고 다녀와서 조금 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오늘 산모가 8명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4명밖에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애가 얼굴을 이렇게 골반에 쳐박고 계시거나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 자궁 벽에 이렇게 목을 못 가누니까 이렇게 너무 대고 있으면 초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는 입체 초음파를 찍었는데 야, 난 입체 초음파 이렇게 찍겠어 하면서 보내주는데 애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입체 초음파 처음에 하는데 애가 얼굴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걷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15분 동안 막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음파실에 갔어요. 근데 애가 또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임당 검사도 하거든요. 딱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체열도 하고 아예 옆으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한참 누워 있다가 다시 저를 불러가지고 초음파실에 갔더니 짜자잔 하고 증명사진처럼 그래도 애가 찍혔어요. 그래서 임체 초음파도 잘 찍었고 이제 가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부재중 전화가 부동산에서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와 있었어요. 너 무슨 일이지? 뭐 급하면 문자를 남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문자가 남겨졌더라고요. 저보고 바쁘냐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사실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 주인 사모님이 전화가 와도 약간 긴장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일까? 갑자기 나가라고 하진 않을까? 이런 긴장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바뀌시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시길래요? 이렇게 했더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주인 사모님이 집을 좀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매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살고 있으면은 갑자기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주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는 개념이 집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마 만기가 2월인가 3월인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제가 출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에 맞춰서 나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가 하면서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내놓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안 팔리게 되면은 세입자는 그냥 마냥 대기 타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만약에 그 갱신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래도 집이 안 팔리면 대기 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나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나? 그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러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보통 주인이 팔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판다. 그리고 팔기로 마음먹은 집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장사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시기를 혹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집을 직접 매매를 하실 생각은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도 그렇고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저희는 뭐 2월이든 뭐 아니면 아예 애를 낳고 4월이든 그때쯤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겠죠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그럼 저희가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평수를 줄일 거면은 스튜디오를 따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아예 큰 평수로 해서 월세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뭐 전세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뭐 이리저리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갈 만한 그런 집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를 뭐 이렇게 하시겠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길래 뭐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부부 스타일이 그래요.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좀 깝깝한 상황이지만 배가 불러서 이사를 하더라도 내 상황이 이러하면 그냥 가야지 어떡하겠어. 저희는 그런 생각이에요. 받아들여야지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갑자기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더니 되게 괜찮은 데가 있다면서 지금 시간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퇴근 시간도 다 됐고 해갖고 그랬더니 막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저기 어디 되게 좋다는 데를 집을 보러 갔어요. 날씨도 되게 추웠고 저는 이미 체력을 좀 많이 소진한 상태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들으면서 갔죠. 갔더니 막 되게 이렇게 궁궐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막 또 이렇게 그쪽에도 부동산 업자하고 만나가지고 다른 부동산 업자분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는데 막 걸음도 빠르기도 하고 막 임산부 쫓아다니기 조금 빡세긴 빡셌죠. 막 종종 걸어가면서 여차저차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물이 1월이나 2월에 나오는 상황을 봐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도 그때 가가지고 매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부동산 매물이 있는 거를 찜콩 해놓고 저희 뭐 2월에 갈게요 3월에 갈게요
이게 약간 애매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야겠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일단은 그 주인분이 내놓으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주인분 상황에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면서 저희가 갈 만한 그런 매물 한번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뭐지? 갑자기 막 이 집에 소소하게 돈 들어간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나면서 실버라인이 이거 내가 다 달았는데 이거 형광등 내가 다 떼갈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그랬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사 갑자기 가야 될 때.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제가 실버라인한테 그랬어요. 근데 오빠 그냥 그 주인 사모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볼까?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아니 전화해가지고 집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맞추려고요. 뭐 그냥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때 시간이 8시 반이었거든요. 8시 반이면 전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주인 사모님이 뭐랄까 제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시는데 저 되게 친근하고 좋았거든요. 아, 네, 저 세입자 유진실이에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네네네 하는 게 내가 집을 내놓았는데 얘가 전화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 전화했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을 내놓으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세요? 누가 그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왜요? 아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만기가 되어 가는데 집을 파시겠냐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 세입자가 나갈란지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봐요. 나는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주인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여기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대요? 이랬더니 아니 글쎄 그러게나 말이야 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요? 이러길래 아유 저희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집을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우리는 그 집이 있으나 마나야 뭐 그냥 오래 있으면 좋고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있으나 마나래.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오래오래 있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뭐하긴 하지만 저희는 좀 최대한 있을 만큼 있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사모님 혹시 부동산에서 전화 오거든. 나 그냥 집 안 팔려고 이렇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알았어 그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건강하시죠? 이랬더니 우리는 건강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실버라인이 옆에서 전화를 듣잖아요. 그럼 듣다 보면 뭔 내용인지 알잖아요. 뭐야?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걸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만기일이 2월인가 3월인가인 거를 알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또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수익이 늘어서 이 집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를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또 수수료도 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이거 말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찔러 본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는 또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려는 제가 또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 나는 이 집을 못 사. 그래? 그러면 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저희는 못 사요. 그러면 이렇게 온 김에 집을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약간 제 생각에도 저희의 이런 반응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살짝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영업을 한 건데 우리는 그걸 너무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고 당장 그럼 뭐 집 보러 가죠 뭐 해가지고 갑자기 좀 집을 보러 갔으며 집을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세입자와 집주인이라는 관계는 사실 불편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만약에 좀 잘 안 팔리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도 그것도 그렇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편치는 않은 상황이나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동산에서 개입이 들어왔을 때에는 불편하더라도 그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통화를 해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좀 잘 해보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포인트. 근데 저는 또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와우, 유튜브에서 할 말 생겼다. 그랬고요. 솔직히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 오빠
유튜브 각 잡자. 어차피 이사 가야 되는 거. 이사 한번 가서 브이로그에 환기 한번 주자.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마음고생하긴 했어요. 저는 우리 주인 사모님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부자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